자, 이제 드디어 네 가지의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크게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라운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직원 공용 공간 있죠. 어떤 우리가 이제 뭐 은행 같은 데 가면 대기하고 상담하고 또는 서비스 센터 구조도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사무실이 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여기는 한 사람만 쓰겠지, 그지? 어떤 한 사람 또는 뭐 요쪽에 VIP 해가지고 VIP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거예요. 직원들만이 쓰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가장 기본적인 접근 지정 방식이에요. 요 개념을 먼저 보시면 돼요. 요 개념. 자, 요거 됐죠?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접근 지정 방식이 있어요. 자바에서는. 자,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무엇이 있었고, 프라이빗 있었죠? 그 다음에 퍼블릭,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네 가지의 접근 지정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클래스의 접근 지정 방식이 있어요. 클래스의 접근 지정 방식. 클래스에 접근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퍼블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라고 하는 접근 지정이 있어요. 자, 클래스에는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퍼블릭과 디폴트가 있다. 퍼블릭과 디폴트가 있다. 자, 퍼블릭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공용 공간이에요. 공용 공간. 공용 공간. 그러니까 이 퍼블릭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의 이런 뜻 가지고 있잖아, 그지? 따라서 이 퍼블릭에는 다른 모든 클래스가 접근 가능합니다. 다른 모든 클래스가 접근 가능한 것이 바로 퍼블릭이다. 자, 이 부분 보셔야 돼요. 퍼블릭은 공용 공간이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이것이 바로 퍼블릭이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디폴트, 즉 생략을 하는 경우, 디폴트를 쓰거나 명시적으로 아니면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디폴트나 접근 생략을 했을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클래스만 접근이 가능해요. 요거는 뭐야? 패키지 단위란 말이야. 해당 패키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프로젝트라든가 패키지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폴더라는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바 소스를 만들 때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었죠. 자, 이 폴더 안에다가 뭘 만들어요? 소스를 바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나오게 돼요. 자, 이러한 프로젝트 안에 소스가 있고 여기에 패키지가 있죠.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이 패키지 안에 여러가지 패키지 1이 있고 패키지가 2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안에 다시 여러가지 자바 소스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선언을 해서 이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바깥으로 못 가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패키지 프라이빗이라고도 얘기해요. 패키지 프라이빗. 즉, 그 직원 전용 공간 있었죠? 그죠? 그 직원들만 드나들겠지? 이게 하나의 패키지가 되겠죠? 그 직원들만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그 매장에서의 스태프 온리,
스태프 온리라고 되어 있으면은 직원들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죠. 그죠? 다른 사람 못 들어가죠. 요런 것들이 바로 디폴트다. 자, 클래스 앞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퍼블릭, 하나는 디폴트 또는 생략. 퍼블릭이면 모든 클래스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생략 또는 디폴트를 쓰게 되면 패키지 안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패키지 프라이빗이라고도 한다. 자, 두 가지예요. 자, 이런 멤버의 접근 지정자를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가 두 가지라면 해당 멤버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요건 이제 클래스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해당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멤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필드라든가, 필드, 멤버 변수 또는 멤버 메소드. 자, 이때 접근 가능한 게 네 가지가 존재를 해요. 멤버끼리 접근할 때는, 자, 이 네 가지를 보게 되면은 디폴트,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퍼블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거 밑에부터 볼게요. 그러면 얘를 다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같은 패키지하고 다른 패키지 이렇게 쪼개는데, 디폴트일 때는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접근 가능하고, 퍼블릭 접근 가능해요. 프라이빗은 안 돼요. 다른 패키지라고 한다면 퍼블릭만 가능해요. 물론 이거는 위에 지금 다시 또 하나의 표가 있죠. 디폴트인 경우에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퍼블릭이면 해당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외부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패키지 따진다 안 따진다? 얘는 패키지 자체를 안 따져요. 얘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프라이빗은요, 프라이빗은 정의된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돼요. 해당 클래스 안에서만. 요게 프라이빗이에요. 가장 작은 단위가 우린 클래스잖아, 그죠? 그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게 프라이빗이야. 멤버는. 프로텍티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텍티드는 뭐예요? 보호, 이런 의미죠. 보호. 자, 이 프로텍티드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한구역과 똑같아요. 허가가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허가가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 가능해요. 그 기본적으로 누구랑 비슷한 거야? 디폴트랑 유사해. 디폴트랑.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더 있어요. 뭐냐면 다른 패키지에서 직접 접근은 안 되지만 상속이라는 걸 받은 경우에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프로텍티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야? 상속을 줬다는 얘기는 어떤 권한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권한을 준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프로텍티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같은 걸 확인해 보세요. 디폴트와 프로텍티드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먼저 봐야 돼. 둘 다 같은 패키지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디폴트와 프로텍티드의 공통이에요. 그런데 프로텍티드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뭘 받은 경우에? 상속이라는 걸 받은 경우에는 접근 가능하다. 권한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가능해요. 퍼블릭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프라이빗은 같은 패키지 내에서도 동일한
클래스에서만 가능해요. 가장 협소한 범위가 되는 거죠, 얘는. 그죠? 가장 좁은 범위가 돼요. 가장 좁은 범위. 퍼블릭은 가장 넓은 범위. 가장 넓은 범위.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근데 용어 두 개씩, 쉬운 거부터 두 개씩 쪼개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멤버에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 지정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클래스 접근 지정자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자, 클래스는 두 가지 몇 개? 뭐? 퍼블릭과 디폴트. 퍼블릭과 디폴트. 디폴트는 제한 뭐야? 같은 폴더 내에서,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이 된다. 퍼블릭을 쓰게 되면 아무 클래스, 아무 패키지에서나 다 접속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하다. 멤버에 접근할 때는 총 4가지가 있다. 가장 좁은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디폴트와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그 중에서 프로텍티드는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하위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퍼블릭은 아무 데서나 접근이 가능하다. 그걸 표로 만든 거예요. 이 내용 무지막지 중요합니다. 접근 지정자는 객체 지향 언어에 이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건 상당히 많은데, 이 자바에서의 객체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캡슐화라고 하는 객체 지향 특징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안성 문제와 캡슐화의 원칙에 의해서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접근 지정자 얘인데 지금 패키지가 하나 있어요. 요건 P라는 패키지야. 얘는 패키지 바깥에 있는 애예요. 얘는 패키지 바깥에. 그러니까 일병 뭐 기본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폴더 구분으로 하면은 요 놈은 어디에 있는 놈이야? src 안에 있는 놈이고, 요 놈은 어디 있는 놈이야? src에 P라는 폴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P라는 폴더 안에 다시 누가 있어? B라는 놈하고 C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파일로 따지면 얘는 뭐야? A라는 놈이죠. 그랬을 때, 자, 패키지 P 안에는 B랑 C가 있고요. B는 public int n, public void g예요. 물론 얘도 뭐야? 퍼블릭이에요. 그러면 퍼블릭이라고 선언이 됐기 때문에 바로 다른 곳에 있는 패키지 바깥쪽에 있는 애도 여기에 접근은 가능하겠죠. 당연히 같은 패키지 안에서 접근 가능해요. 즉 A도 B에 접근 가능하고 C도 B에 접근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자, public int n이에요. 멤버 역시 뭐야? 퍼블릭이죠. 그러니까 패키지 바깥쪽에 있는 애 접근 가능해요. 당연히 그 옆 같은 패키지 접근 가능하겠지. public void g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퍼블릭이니까 바깥쪽에 접근 가능해요. 같은 패키지에서 접근 가능해. 근데 그 옆에 보면은 클래스 C라고 되어 있어요. 오! 퍼블릭 아니죠? 얘는 뭐야? 디폴트예요. 디폴트로 선언된 경우에는 A가 C로 접근을 할 수조차 없어요. 아예 클래스 접근 자체가 안 돼. 요 놈으로. 왜?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만?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만날 수가 있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만. 자, public void k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B 객체 생성하고 B.n, B.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누굴 찾아?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N을 찾겠죠?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G라는 메소드를 찾겠죠? 찾아갈 수 있다. 왜? 얘는 퍼블릭이니까. 얘는 퍼블릭이니까 찾아갈 수 있다. 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쉽죠? 자, 그 아래쪽을 봅시다. 자, 패키지가 있어요. 이렇게 패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 보니까 뭐야? 얘 보니까 디폴트죠. 디폴트죠?
일단 디폴트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 접근할 때는 다른 애들이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B나 C 애들은 접근을 못해. 아예. 그러면 이제 B에 접근하려고 해. B는 퍼블릭이잖아. 클래스에 접근 가능하겠죠? 접근을 해. A가 접근을 딱 하려 그래. 근데 멤버들 보니까 얘가 프라이빗이에요. 웜에 프라이빗이라고 선언되는 순간 이 N이라고 하는 멤버에는 바깥쪽 애들은 고사하고 같은 패키지 아닌 애들도 접근을 못해. 왜? 접근하려면 오로지 어디에서만, 이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요. 잠겨있는 거야. 완전 개인 공간.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C에 있는 B점엔 호출하려고 그러면 호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B점 C 호출하려고 그래도 얘가 프라이빗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가. 클래스까지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클래스까지는. 하지만 해당 멤버에는 접근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B가 C에 접근하려고 그래. B가 C에 접근할 때는 접근이 돼요, 안 돼요? 접근이 돼요. 왜? 얘가 디폴트니까. 클래스 자체 디폴트죠. 접근이 돼요. A가 C에 접근하려고 해요. 자, A가 C에 접근하려고 해. 돼, 안 돼? 안 돼요. 왜? 디폴트는 패키지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밖에서는 접근 못하죠? 맞습니까? 자, C에 public void K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얘 퍼블릭이야. 퍼블릭. 그러면 B에서 자, 당연히 클래스까지 왔어요. 그러면 K라는 놈한테 접근할 수 있어, 없어? 돼요. 그죠? 자, A가 C 안에 있는 K에 접근하려고 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클래스에서 걸려버린단 말이야. 그죠? 클래스에서 걸려요. 이런 거지. 자, 우리 강의실 문이 있어요. 강의실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문이 있단 말이야. 강의실 문은 열려 있어요.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막상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저 바깥쪽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얘가 열려 있으면 뭐해? 들어오질 못하는데 결국에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림이 더 복잡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개념이다. 자, 디폴트 봅시다.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클래스는 디폴트죠? 디폴트예요. 자, 이 패키지 바깥쪽에 있는 애가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죠? 자, 그 다음에 퍼블릭이래요. 그러면 일단 B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에는 A가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B라고 하는 클래스 자체에는 접근이 돼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 문 열려 있잖아. 그런데 이 멤버들한테 접근이 안 돼. 왜? 얘네들이 디폴트죠. 멤버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경우야? 엘리베이터 지금 딱 들어왔을 때 문은 열려 있어. 문은 열려 있는데 우리 강의실 들어오려고 딱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다른 강의. 그럼 들어올 수 있어, 없어? 못 들어와요. 이런 경우예요. B가 퍼블릭이에요. C가 디폴트예요. 자, C에서 B로 접근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C에서 B로 가능하죠. C에서 N과 G라는 놈들한테, 멤버들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겠죠. 그죠?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 안에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3개 봤습니다. 이번엔 프로텍티드라고 하는 걸 볼게요. 자, A는 디폴트죠. A는 디폴트, 그죠? 일단 A는 A한테 접근을 하려고 보니까 패키지 P 안에 있는 놈들은 A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접근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죠? A 패키지가 다르니까 얘는 일단 안 돼. 전체적으로 안 돼. 자, B는 퍼블릭이에요. A는 B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A는 C한테 접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되죠.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건 돼요. 자, 멤버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텍티드. 자, N과 G가 전부 다 프로텍티드예요. 보호되어 있는 놈이죠. C에서 접근은 돼요. 같은 패키지니까. 그죠? 디폴트와 프로텍티드의 공통점은 뭐다? 같은 패키지 내에서는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다른 패키지에서 안 돼요. 그런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클래스 D extends B라고 되어 있어. 이건 뭐냐면 B로부터 공통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상속을 받겠다야. 그래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지금 클래스 밖에 있죠. 밖에 있죠. 자,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자식이란 얘기지. 그럼 이 경우는 뭐냐면 자식이 나이가 돼서 독립한 경우예요. 자, 독립을 한 상황에서 부모 집에 갈 수 있어 없어? 갈 수 있죠. 그죠? 독립하면 부모님 댁에 못 가요? 아니잖아. 바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프로텍티드에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부모님 댁에 갔는데 자물쇠가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 거야. 번호 내가 알고 있잖아. 내가 독립하면 부모님이 비밀번호 바꿔요? 아니죠. 그죠? 따라서 들어갈 수가 있더라. 항상 얘기하듯이 객체지향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실생활이랑 연결되어 있다. 실생활의 규칙과 이러한 형태가 전부 다 어디에? 이런 언어에 녹아있다. 문법에 녹아있다는 얘기예요. 자, 네 가지의 특징이에요. 네 가지의 특징.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접근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 코드를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는 이유를 보니까 샘플이라고 하는 클래스, 지금 이거는 따로 분리해도 상관없죠. 그죠? 같은 패키지 내에서 그냥 따로 분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A는 퍼블릭이야.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접근 가능하죠. B 같은 경우에 뭐예요? 프라이빗이에요. 얘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접근하려면 이 안에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C 접근 가능하지? 디폴트니까 당연히 다른 클래스에 접근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류가 나요. 이걸 컴파일을 한다면 아예 이 라인이 잘못됐다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컴파일 한번 해보세요. 오류가 났지만 컴파일 해보게 되면은, 실행을 하려고 하면은, 자, 요러한 메시지가 나와요. java.lang.error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라인수, 여기 이제 라인수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내가 접근을 해야 돼. 꼭 걔한테. 물론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빗을 고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 이 방법을 선택했을 거예요. 프라이빗을 뭘로? 무엇으로? 퍼블릭이나 디폴트로 바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할 때 프라이빗으로 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프라이빗으로 두는 거는 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캡슐화의 원칙이 지켜져요. 그래야지만 보안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접근을 할 때는 해당 클래스에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 줘요. 별도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자, get, set 이라는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서, get은 어떻게 한 거야? 바로 returnB에서 가져올 수 있게끔 하고, set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이렇게 메소드를 통해서 가면 이 메소드들이 뭐니까? 퍼블릭이니까 얘네들이 접속할 수 있어 없어? 접근할 수 있겠죠. 접근할 때는 뭘로 접근하면 돼요?
객체 바로 멤버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바로 메소드로부터 접근을 시켜요. 접근을 해서 가면은 먼저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겠죠? 10 가지고 가죠? 자, 10을 B에 저장하겠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할 때는 get B를 가져오게 되면 return B 값을 가져오니까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얘네들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죠. 거쳐서 가는 거야. 이렇게 거쳐서 위로 거쳐가는 겁니다.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그래서 이 getSet 메소드의 get을 뭐라고 하냐? getter. set 메소드를 setter라고 얘기해요. 가져오는 놈. 그 다음 저장하는 놈. 자, 코드로 확인을 해보면, 자, 지금 요게 오류가 난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커서 놓으면 두 가지의 나오죠. B의 가시성을 기본값으로 변경합니다.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접근 제한을 풀어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getter와 setter를 만듭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getter와 setter가 바로 뭐냐면 get 메소드, set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놈과 가져오는 놈. 그래서 자, 요게 오류 코드가 되고요. 얘를 이제 수정을 할 건데, 자,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돼요. 오류 코드는. 자,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동일하고요. 지금 샘플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public int a private 안 바꿨어요. 얘를 안 바꾸고 접근하는 방법이 바로 get과 set, 즉 getter와 setter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 getter라고 하는 놈이 바로 뭐야? 가져오는 놈이에요. 이거는 가져오기 하니까 return B잖아, 그죠? return B니까 여기서 B에 접근할 수 있겠죠? 같은 클래스 내니까 B의 값을 가져오는 놈이고, 요 놈이 바로 뭐냐면 저장하기예요. 지정해주는 거, 데이터 지정해주는 거. 따라서 A.class set B는 10 하게 되면 메소드 호출하면서 누굴 데려다줘? 10을 데려다 주겠죠? value가 10이지 20을 어디에다 B에 저장하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같은 클래스 내니까 당연히 여기 저장 가능하겠지? 그래서 B에 10이 저장이 되고 다시 return B를 해가지고 가져올 때는 get B만 가져오면 돼요. 출력할 때는. 그러면 10이라는 값을 뽑아올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자, 메소드 앞에 지금 int라고 하는 게 지정되어 있어요. 자, 요게 뭐예요? 리턴 타입이죠. 리턴 타입에 int를 쓴 이유는 b라고 하는 값 자체가 뭐니까? int니까. 자, 여기 보면 set b라고 하는 놈은 void라고 되어 있어요. void라고 한 이유는 뭐야? 리턴할 이유가 없죠. 지정만 할 거니까, 저장만 할 거니까. 리턴 안 해주는 거죠. 그냥 저장만 하죠. 되돌려 안 받아도 되죠. 그래서 void예요. 그래서 메소드의 무엇 리턴 타입은 이런 형태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프라이빗 접근 지정자를 갖는 멤버에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으로 만든다? 해당 클래스 내부에 무엇으로 get이라든가 set 같은 메소드를 만들어라. 근데 무조건 get과 set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요렇게 쓰면은 아무래도 누가 보더라도 get은 가져오는 메소드구나, set은 지정하고 저장하는 메소드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례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줍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그것은 바로 객체지향 언어의 특성 중에서 캡슐화의 원칙이 잘 지켜지도록 범위 자체를 어떻게 하자? 최소한의 접근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코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칙을 잘 지키면 뭐가 좋아진다? 보안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